이 과목 3장입니다. 이 과목 3장에서는 관리 구문인데요.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사실은 이미 우리는 관리 구문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나온 게 사실은 좀 의아하긴 해요. 이게 책의 편제상 보면 사실은 제가 그 편제상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이 과목 1장 부분에 1장 앞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목 2장의 가장 뒷부분에 나온 거는 좀 의아하긴 한데, 이게 데이터진흥원의 체계상 관리 구문을 맨 뒤에다 둔 게 뭐 나름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이유를 존중해서 일단 3장으로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은 관리 구문의 이런 명령어들은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왜냐,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데이터 인서트하고 우리는 이미 근데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에 데이터를 한 행 한 행 인서트 시켜서 샘플 데이터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이미 다 만드는 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리 구문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DML 언어입니다. 데이터 조작어라고 하고요. DML, DDL, DCL, TCL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약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자가 시험에서 그대로 그냥 약자가 나오기 때문에 DML은 Manipulation, 그래서 조작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 구문에서는 SQL의 가독성을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세로로 길게 쓰지 않고 그냥 한 줄로 길게 쓴 경우가 많거든요. 책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을 이렇게 밸류가 인서트 되는데 세로로 길게 쓰면 알아보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인서트문 한번 볼게요. 인서트문 같은 경우 insert into emp 테이블에다가 emp env, ename, job, hire date라는 칼럼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건데 그 밸류가 101 용문 매니저 뭐 이런 값이다라고 했을 때 요 값이 요 칼럼에, 요 값이 요 칼럼에, 매니저가 짝 칼럼에, 그다음에 2024년 요게 요 칼럼에 요렇게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걸 세로로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세로로 쭉 늘여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서트문, 관리 구문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넣는 게 오히려 보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가독성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한 줄로 행가리를 많이 안 하고 이런 경우를 채택을 했습니다. 혹시나도 이 과목 3장은 왜 이렇게 기존의 표기법과 좀 행가리하는 그런 원칙이 다른가요? 이런 게 문의할 수가 있어서 그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구문은 인서트 구문입니다. 인서트. 데이터를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트문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SQL 명령문입니다. 기본적인 인서트문의 형태는 이렇게 돼요.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명을 쓰고요. 그 다음에 values 한 다음에 값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행을 이렇게 되면 새로운 행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1 용문 매니저 요게 요 행에 요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정하지 않은 칼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칼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매니저라든가 MGR 칼럼도 여기 없죠. MGR 칼럼도 없고 쌀 칼럼도 없고 그죠? 컴 칼럼도 없고 뎁트노 칼럼도 없어요. 그러면 집어넣는 거는 이 칼럼, 이 네 가지의 칼럼 값밖에 안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101 이름, 짝, 그리고 하이어 데이트 이것만 넣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는 다 널로 바뀝니다. 다 널이 됩니다. 들어오는 데이터가 없으니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가 없으니 알 수 없어요 하고 널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문 살펴봤고요. 인서트문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인서트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인서트문은 아까는 칼럼을 좀 지정했는데 여기는 인서트 인투 테이블만 지정을 하고 칼럼을 따로 지정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다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때는 널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쵸?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칼럼을 지정하지 않고 쓸 수는 있는데 이때는 뭐가 널이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들도 다 인서트를 해줘야 이렇게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보시죠. 서브 쿼리를 이용한 다중의 인서트문인데 다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새로운 테이블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 인서트 인투 다음에 서브 쿼리 구문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일괄로 삽입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임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 테이블을 집어넣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emp mng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하고 시타스 create 테이블 시타스는 아니구나. 여기서는 create 테이블에서 그냥 이런 테이블들을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이 테이블들 생성을 한 다음에 조회를 하면 아무런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값을 아직 입력을 안 했으니까 값이 조회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서브 쿼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조회하면 이러한 데이터가 조회가 되거든요. 이러한 데이터가 조회가 되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하나의 서브 쿼리로 만들어서 요거를 데이터를 인서트 시킬 거예요. 그러면 insert into emp 테이블에 이거는 칼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요 select 요 문에 부서가 20번인 사원만 조회하는 서브 쿼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부서 번호가 20인 애들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인 애들만 이 새로운 emp mmg 테이블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네. 요렇게 해서 서브 쿼리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기존에 있던 칼럼의 값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형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데이트하고 테이블명을 쓴 다음에 set, 업데이트는 set, 그 다음에 칼럼 1 equal, 칼럼 2, 칼럼 1 equal 새로운 값, 칼럼 2에 또 새로운 값,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구문을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emp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에 쌀 칼럼에 대한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으로 바꾸고 컴은 300으로 바꾸고 어떤 때 조건이 뭐냐면 이네임이 용문이라는 이름이 있었을 때 요거를 업데이트를 요 값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행들은 바뀌지 않아요. 다른 행들은 바뀌지 않고 오직 요 행만 나중에 바꿔지는 그런 결과랍니다. 그래서 여기 쿼리 적용 후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행에 대해서만 쌀값과 컴값이 기존에 널이었는데 요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델리트문입니다. 델리트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의 데이터, 이미 입력되어 있는 행의 데이터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의 특정 행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되게 신중해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델리트문은 사용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토 커밋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롤백을 이용해서 복구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된다. 이 같은 경우는 이 용문 2라고 하는 행이 사라졌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델리트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델리트문의 용법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삭제할 때 델리트문 이외에도 트렁킷이라고 하는 그 구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지울 수 있거든요. 둘 다 데이터를 지우는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둘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델리트 같은 경우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삭제를 합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삭제를 하는 거죠. 차근차근 한 행씩 삭제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트렁킷 자체는 테이블 구조만 남기고 모든 데이터를 한 방에 다 델리트를 시켜버려요.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델리트 할 때 로우수가 많으면, 행수가 많으면 일반 델리트 명령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한 행 한 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전체를 다 삭제해버려서 델리트 수행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 밑에 이게 그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고, 얘는 전체 테이블을 한 번에 비움으로 일반적으로 빠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올 건데, 여기 이게 틀려요. 웨어절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을 걸어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삭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렁킷 같은 경우는 웨어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 트렁킷 명령 쓰면 조건을 쓸 수 없고 전체 데이터를 다 날릴 때, 그쵸? 일부분 날릴 땐 그래서 트렁킷을 쓰면 안 되겠죠. 얘를 써야 됩니다. 일부분의 데이터를 조회해서 날릴 때는 이거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델리트는 오토 커밋 되지 않고, 트렁킷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오토 커밋이 돼요. 이건 오토 커밋 되고, 그 다음에 뭐 인덱스 영향, 얘를 재설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찍어드린 거, 요 정도. 작동 방식, 그리고 속도, 웨어줄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여기 롤백 가능성, 그래서 얘는 롤백이 가능하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롤백이 불가능하다는 점, 네,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특별히 없어요. 요거 자동 커밋, 요 정도의 특징들만 서로 비교를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네, 삭제 명령인 트렁킷과 네, 델리트와의 차이점. 머지 구문입니다. 머지 구문은 SQL에서 데이터의 삽입, 업데이트, 삭제 작업을 하나의 명령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령어입니다. 데이터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이거를 하나의 명령문으로 처리하는 거죠. 머지 한다는 얘기는 하나로 묶어서 합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머지문을 사용할 때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존재하면 업데이트를 치고 존재하지 않으면 인서트를 합니다. 네. 자, 머지문은 이렇게 씁니다. 머지 인투라고 해서 타겟이 되는 테이블들 쓰고요. 그 다음에 using이라고 해서 소스 테이블들을 명시합니다. 그 다음에 머지의 조건이 있겠죠. 보통은 PK 조건이 옵니다. PK, 보통 PK 주식별자를 서로 조인 조건으로 삼아서 마치 조인하듯이, 그래서 요것과 요 테이블을 조인하듯이 요 조건에 맞는 것들을 삼아서 소스에서 타겟으로 데이터들을 인서트, 업데이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when matched, then 매치가 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세요. 요 칼럼을 소스 칼럼에 있는 것들을 타겟 칼럼으로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when not matched, 매치가 되지 않을 때는 인서트를 합니다. 인서트로 이렇게 해서 밸류를 인서트를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실은 이 머지문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는 머지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머지의 조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마치 이런 거 있죠. 케이스문 쓸 때처럼 케이스 when 이거 일단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을 땐 요거, 요런 식의 그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먼저 조건을 쓰고 조건을 만족하면 when matched then 이렇게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업데이트 하세요 라는 거고, 만약에 매치가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데이터, 즉 신규 데이터라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면 업데이트 치는데, 기존에 만약에 없으면 새로운 칼럼을 추가를 해. 그래서 EMP 테이블에 이렇게 있으면 신규 칼럼이 여기에 이렇게 인서트가 되는 거죠. 로우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인서트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오라클 버전에 따라서 머지문에서 별칭 사용 시 알리아스를 적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라클 버전에 따라서. 자, 여기서 실습에 사용한 21C
익스프레스 에디션 버전 오라클에서는 멋지문에서 알리아스를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오라클에서는 알리아스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표준 SQL 고려해서 SQL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멋지문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멋지 예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멋지 인투 한 다음에 타겟 테이블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타겟 테이블, 여기 EMP MNG 테이블이죠. 그리고 using EMP E, 이거는 EMP 테이블, 이거는 소스 테이블인 거죠. 그래서 얘는 M, 얘는 M, 얘는 E, 이렇게 알리아스 변칙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맞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칭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매칭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매칭이 된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행위다. 기존의 조건에 맞는 행위다라고 하면 이거죠. 해당 행을 업데이트하고, 만약에 기존 행이 없어, 매치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행이 없다면 새로운 행을 삽입해서 데이터를 인서트 시킵니다. 이게 바로 멋지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쿼리를 적용한 후에는,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EMP 넘이 PK잖아요. PK를 비교해 보는데 이미 있어, 이 PK가.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들을, 쌀값과 컴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자, EMP MMG와 EMP 테이블에서 EMP NO가 일치하는 행이 있는 경우에는 EMP 테이블의 쌀값을 EMP MMG 테이블의 쌀과 컴값에 업데이트를 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존의 타겟 테이블에는 없던 데이터예요. EMP에만 있는 데이터니까 얘를 신규로 추가를 해주는 거죠. new입니다. new. 새로 신규로 추가를 해주는 new 데이터입니다. new. 그래서 신규로 데이터로 추가를 한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테이블 행들은 EMP MNG 테이블의 소스 타겟 테이블이죠. 그대로 인서트를 해서 멋지문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설명들은 제가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들을 해놓은 거고요. 자, 쭉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CL 언어입니다. TCL은 트랜잭션 제어. 여기서는 잘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커밋하고 롤백에 대한 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간단한 개념들은 하나의 살펴봤고, 하나의 묶음 단위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적인 명령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들은 수많은 트랜잭션의 집합체라고 보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트랜잭션에서는 세 가지 명령어가 존재하는데, 커밋, 그리고 롤백,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TCL이다 부르는데, 이거 문제에 좀 쉽게 나오면 다음 중 DML이 아닌 것은, DML 명령어가 아닌 것은, DDL 명령어가 아닌 것은, TCL 명령어인 게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이 명령어가 어떤 관리 구문의 DDL인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과거 기출 문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ACID 속성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트랜잭션은 원자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모든 연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거나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은 상태, 뭐 아니면 실행됐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실행되지 않됐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일부만 실행된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고립성,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속성, 성공적으로 수행된 트랜잭션 결과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트랜잭션 명령어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커밋. 근데 우리가 커밋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오토 커밋이 되기 때문에 커밋이라고 명시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데, 트랜잭션에서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롤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밋을 실행하면 트랜잭션 종료되고, 해당 트랜잭션에서 모든 변경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커밋한 이후에는 해당 트랜잭션에 대해서 롤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커밋 이후에는 데이터 복구가 안 됩니다. 커밋 이후에 일반적으로 데이터 복구가 매우 어렵지만 뭐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오라클 같은 경우 플래시백, 그다음에 리도, 아카이브 로그북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복구가 매우 어렵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네. 나머지들은 뭐 실무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이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토커밋. 오토커밋 일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SQL문이 실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커밋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커밋이 활성화되면 각 SQL문이 실행될 때마다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그래서 커밋의 예시를 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커밋의 예시입니다. 커밋의 예시에서 제가 쿼리가 있고요. 근데 요 예시는 사실 별게 아니라 대략 뭐만 보면 되냐면 여기에서 값에 대해서 델리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직원을 EMP 테이블에 값을 인서트 추가한다든지 그죠? 인서트를 하고 델리트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데이터 값을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명령어를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또 변경이네요. 또 업데이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항을 확정한다라는 의미의 커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커밋 명령어를 날렸을 때 비로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합쳐져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커밋은 뭐 특별하게 뭐 잘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커밋 명령어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별하게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롤백입니다. 롤백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에서 이루어진 모든 변경사항을 취소하고 롤백은 변경사항의 취소입니다. 취소. 그리고 트랜잭션이 시작된 시점으로 되돌리는 명령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롤백을 사용하면 트랜잭션 내에서 수행된 모든 SQL 명령이 취소가 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변경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롤백은 트랜잭션 중간에 사용을 될 수 있으며 커밋 이전에 모든 작업을 되돌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커밋 이전의 모든 작업을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밋 이후의 작업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방법적으로 전혀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커밋을 하고 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네. 되돌리는 방법들은 이제 실무에서 간혹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아니니까 일단은 커밋하면 끝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문이 실행이 된 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롤백을 해서 그동안의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언제? 커밋 이전에. 그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롤백은 특정 시점까지 되돌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이브 포인트를 설정하고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를 사용해서 트랜잭션의 일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요 단락에서 하고 있는 TCL 관련한 명령어에서는 이 롤백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 지정하는 거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롤백에 예시해 가지고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롤백 특정한 세이브 포인트로 다시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요 예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거의 뭐 응용을 해도 이거 안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딱히 뭐 어렵진 않고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 한두 문제 이상은 꼭 나오더라고요. 이 회차마다 롤백에 관련된 문제가. 왜냐하면 TCL에서 나올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롤백의 예시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값을 업데이트를 하죠.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쌀값을 급여를 급여 곱하기 1.4 급여를 올리는 거죠. 40%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부서번호를 30번으로 또 변경, 또 업데이트 문이 또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롤백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서 롤백을 하면 얘 업데이트한 거 당연히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완전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업데이트도 무시됩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변경 사항들이 앞에서 업데이트를 치고 또 두 번 업데이트 했던 것들이 다 캔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에 여기 이제 세이브 포인트를 바로 넘어갈게요. 세이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내가 두 번의 업데이트를 하고 밑에서 롤백을 하면 다시 가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지점으로 돌아가요. 이 지점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세이브 포인트는 이 특정한 지점을 지정을 합니다. SP 세이브 포인트로 지정을 해놓고 롤백을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롤백 SP1 그러면 처음으로 SP1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또 여기가 만약에 SP2라면 SP2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좀 재밌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그래서 TCL 명령 문제는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가 항상 묶어서 출제가 되고요. 결국은 이 롤백과 세이브 포인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도 나왔죠. 꼭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나왔죠.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자면 여기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세이브 포인트를 사용하면 트랜잭션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트랜잭션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특정 시점 이후의 작업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진짜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처음에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begin이라는 구문으로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것을 일정에 정의하는 거죠. 자,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begin하고 첫 번째 인서트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이브 포인트를 설정해요. 세이브 포인트를 설정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세이브 포인트 명령어 주고 여기 이름을 지정해 주면 돼요. SP1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줬고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세이브 포인트 설정하는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인서트하고 SP1 세이브 포인트 설정했죠. 두 번째 인서트하고 또 세이브 포인트 두 번째 설정했죠. 또 세 번째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단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어.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다라면 자,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세이브 포인트로 롤백하는 명령이 이거예요. 롤백 2 한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이름을 적어주면 두 번째 세이브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요? 두 번째는 여기죠. 그쵸? 여기죠, 여기. 그쵸? 그렇단 얘기는 얘가 롤백을 해서 2번 세이브 포인트 지점까지 가란 얘기는 이 이전에 첫 번째 인서트와 두 번째 인서트까지는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 이렇게 업데이트된 거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두 번째 여기 밸류를 BBB라는 애를 하나 추가한 거랑 또 AA를 추가한 거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 두 번째로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반영이 된 거는 여기까지만 반영되고 여기 밑으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죠? 여기 밑으로는 이하로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밋을 해버렸어요. 여기까지 이 명령어는 얘가 그냥 이 지점으로 되돌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갖다 치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해버렸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테이블에는 얘는 반영이 됐어요. 오케이. 얘는 반영이 됐고 얘는 반영이 안 됐죠. 얘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EMP 테이블에는 두 개의 레코드가 추가된 그 두 개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요 AA의 인서트, BBBB 인서트
요거 두 개만 레코드가 추가가 되고 세 번째 인서트 안에 얘 CCC, 이 CCCC 얘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8003 레코드는 롤백으로 인해 테이블에 추가되지 않았다. 이 CCCCC 얘는 추가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시험에는 단골로 등장하니까 꼭 봐주십시오. 자, DDL입니다.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예요. 근데 사실은 이 순서상 보면 이 진흥원 책의 순서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죠. DDL은 사실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1번으로. 왜냐하면 DDL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DDL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는 DDL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가 DDL입니다. 그래서 자, DDL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테이블과 인덱스, 뷰, 스키마 등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 객체들을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SQL 명령어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고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인덱스도 만들고 스키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주 쓰는 거 중심으로 먼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진흥원 교재 순서에는. 저희 책도 사실은 거기를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체계를 좀 따라갔고요. 그래서 DDL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다. DDL에는. 그래서 DDL에는 몇 명령의 특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별로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좀 봐주셔야 돼요. 얘는 뭐냐면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무결성.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DL 명령어를 통해서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정의할 때 제약 조건을 설정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constraint 명령어, 그래서 primary key, foreign key, unique key, non-null 등의 제약 조건을 사용해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랑 관련돼 있느냐, DCL이냐, TCL이냐, DDL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데이터의 무결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하, 답은 DDL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명령어가 나오죠. create table, create table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하는 형식은 이미 뭐 많이 봐와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create table 할 때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되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들 봐온 부분이긴 한데 형식은 이렇습니다. create table 한 다음에 테이블 명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제 열이 들어가거든요. 열. 칼럼들을 쭉 나열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건 칼럼의 이름입니다. 칼럼 명들입니다. 얘는 칼럼 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콤마가 없이 그냥 바로 스페이스 하나예요.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넘버, 바차, 넘버, 데이트, 넘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 나오게 돼요. 데이터 타입 그리고 자릿수란 얘기는 이게 몇 글자냐, 숫자로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냐 이런 거를 정의한다고 그랬죠. 바로 데이터 타입과 자릿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앞에서 뭐라고 우리가 배우냐면 도메인이라고 배웠어요. 도메인이 바로 이거예요. 이 칼럼, 그죠? 이 속성들에 대한 형식, 속성들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어라는 거를 정의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넘버, 바차 이런 것들을 지정하면 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여기까지만 필수예요. 얘네들은 필수 요소고 그 이후부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선택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PK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한 글자 써주면 스튜던트 아이디가 기본 키가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칼럼 뒤에다가 난널 이렇게 적어주면 얘는 널 값을 입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회원 가입이나 뭐 할 때 전화번호 입력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음에 뭐 승인 이렇게 해서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거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꼭 하고 오세요라는 경고가 뜨죠. 그게 여기 셀 여기에다 값을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인서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면 널이 인서트가 된다는 얘기죠. 널이 인서트가 되는데 만약에 이 칼럼 전화번호 칼럼이 난널이야 이렇게 처음에 크리에이트 할 때 지정이 돼 있으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지 않고 널 값이 들어갈 때 반드시 튕겨내면서 이거를 반드시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널 값이 입력이 안 돼요, 아예. 그거를 난널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난널 제약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좀 유식해 보이죠? 유식하지 않나요? 네, 아님 말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시스테이트. 자, 디폴트는 기본값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맨 악한 같은 건 사실 뭐 기본적으로 다 010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다 010이니까 010을 미리 입력을 해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디폴트 값을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냥 빈칸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 디폴트 이렇게 해 놓으면 디폴트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뭘 적어 줍니다. 디폴트 값으로 무엇을 쓸 건지 적어 주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내가 디폴트하고 뭐가 나올 거야라고 설정한 값이 내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이게 돼요. 우리 웹에서 흔하게 보죠. 디폴트 값이 있는 거. 그죠? 이거는 왜 넣냐면 그 시스템 담당자나 여기에 이런 형태로 입력해 주세요라고 일정한 가이드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값을 설정해 놓는 거.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디파트먼트, 뎁트 아이드. 이거는 뭐냐면 웨리키.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참조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뎁트 아이디를 참조를 해. 뭐는 뎁트 아이디는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얘를 웨리키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보통 웨리키, FK. 주로 이제 FK라고 불렀고 얘는 프라이머리에서 PK라고 많이 불렀죠. 페널티 킥 이런 거 아닙니다. PK, 프라이머리 키, FK, 포린 키, 외래 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정한 테이블을 명시해주고 특정한 테이블의 칼럼을 명시해주고 이거를 외래 키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조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크리에이트 테이블의 끝이에요. 예,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참조 무결성을 위해서 뭐 DDL이다 참조 무결성 얘기 나오면 TC 이거 DDL이 아니 참조 무결성 얘기 나오면 DDL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TCL 이런 거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크리에이트 할 때 참고 무결성을 만드는 이런 거와 관련이 되게 깊어요. 여기도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칼럼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칼럼명 대신에 뭘 하나 적냐면 맨 마지막 순서예요. 여기까지 칼럼명을 적었으면 이제 칼럼은 다 크리에이트 한 거예요. 칼럼을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맨 마지막에 커밋하기 전에 콘스트란트 그다음에 fk 언더바 페어런트 언더바 캐스케이드 그다음에 foreign key 그러면 외래 키를 잡는 거죠. 외래 키를 fk와 연관된 걸로 제약 조건을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로 그러면 fk로 뭘 삼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페어런트 테이블, 페어런트 아이디, 그다음에 on delete cascade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만약에 부모 테이블에 그죠? 부모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여기에 연결돼 있는 자식 테이블의 데이터 그죠? 자식 테이블의 데이터도 on delete cascade 함께 삭제해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건 다음에 또 나오니까 뒤에 나오니까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constraint 명령어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SQL 명령어고요.
constraint는 테이블이 생성되거나 수정될 때 정의가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FK 페어런트 캐스케이드란 이름의 제약 조건, 이 제약 조건 일종의 구문이에요. 그냥 정해져 있는 문법이거든요. 이러한 제약 조건을 생성을 합니다. 제약 조건을 생성을 하고 이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얘는 뭐 나는 FK 페어런트 캐스케이드 안 하고 나는 그냥 간단한 이름으로 할래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칼럼명 이런 것처럼 임의로 정하는 제약 조건의 이름이며 다른 이름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 부분인 거죠. 여기. 요 부분은 이 제약 조건에 그냥 이름을 다는 거, 칼럼명처럼 이 이름을 다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foreign key, 그 다음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주고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그 다음에 foreign key로 잡으면 얘가 참조하는 외래 키, 페어런트 칼럼을 페어런트 칼럼 자체를 페어런트 id란 칼럼을 얘를 외래 키로 설정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reference 페어런트 언더바 테이블이라는 얘기는 페어런트 언더바 테이블, 페어런트 언더바 테이블에 페어런트 ID 칼럼과 연결해서 참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어떤 칼럼을 참조할 거야? 페어런트 테이블에 페어런트 ID라는 거를 참조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on delete cascade는 부모 테이블의 레코드가 삭제가 되면 레코드 뭐 행위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레코드가 삭제가 될 때 연관된 자식 테이블, 차일드 테이블의 레코드도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참조 무결성이에요. 즉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데이터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FK로 지정이 돼 있다라면 이렇게 서로 캐스케이드로 묶여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삭제를 하는데 여기는 만약에 데이터 그냥 남아있으면 어때요? 무결성이 안 되죠. 그쵸? 무결성이 유지가 안 돼요. 한쪽에는 있고 한쪽은 없고 같은 값이고 같은 의미라면 얘도 삭제가 되면 얘도 삭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하는 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도록 하는 게 on delete cascade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얘가 삭제가 안 되겠죠. 그쵸?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아놓기도 해요. 얘는 삭제 안 돼.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얘를 삭제하냐면 얘를 먼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얘를 삭제해요. 근데 이렇게 constraint 제약 조건을 걸어서 on delete cascade라는 이렇게 해서 요 칼럼을 설정을 해 놓으면 얘 지우면 얘도 자동으로 같이 지워지니까 참조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그걸 안 해놨다고 하면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혹 객관식 지문에 나오는데 부모 테이블을 먼저 주면 안 되고요. 자식 테이블을 먼저 델리트하고 그 다음에 부모 테이블에 같은 칼럼을 델리트합니다. 자, 요 부분이 여기 파트에선 외래키를 설정하고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여기 부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모 테이블인 페어런트 테이블에서 페어런트 아이디라는 칼럼과 자식 테이블의 차일드 테이블 캐스케이드 테이블의 페어런트 아이디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만약 여기서 이게 아까 방금 한 얘기죠. 부모 테이블에서 특정 아이디가 삭제가 되면 자식 테이블에 여기 테이블에서도 같은 값을 가지면 페어런트 아이디의 데이터도 같이 삭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 아이디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이런 on 해가지고 옵션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on delete set null. 그래서 만약에 부모 테이블 행에서 삭제가 되면 자식 테이블 행에서도 외래키가 바뀌는데 이때 그냥 삭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 값이 있을 거잖아요.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기존에 있던 값이 있었으니까.
값이 예를 들면 id 17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었는데 얘가 델리트 되는 거야. 얘가 델리트 돼 버리고 나면 여기는 그냥 널로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널로 남겨두는 거지. set null이라는 건 널로 남겨두니까 여기는 널 값으로 그냥 입력이 되는 거지. 요 설정에 의해서. 그러면 set null이 아니라 다른 null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예를 들면 숫자 0, 그죠? 숫자 0, 뭐 이런 값으로도 넣을 수 있죠. 값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기본 다른 값을 원한다면. 그 다음에 set default라는 것도 이제 옵션 중에 하나인데, 뭐 set null, set default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행이 삭제됐을 때 남은 이 공간을 뭘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set null로 하면 null로 하는 거고, 해당 테이블의 외래 키가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서 on 한 다음에 delete set default 해버리면 부모 테이블의 행에서 삭제가 되면 자식 테이블의 해당 외래 키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no action. 이거는 부모 테이블에서 행이 삭제되거나 업데이트 될 때 자식 테이블의 외래 키는 아무런 작업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자식 테이블에서 참조 중인 부모 테이블의 행을 삭제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식 테이블 먼저 지워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설정을 잡아줄 때 캐스케이드 온 델리트 해버리면 델리트 같이 델리트가 되는데 얘는 델리트 노 액션 이렇게 해버리면 업데이트가 삭제되거나 업데이트 될 때 자식 테이블의 외래 키는 아무런 작업도 수행하지 않는다. 아무런 작업도 하지 마 라고 할 때 노 액션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릭트 옵션이고요. 이것도 뭐 노 액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lter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alter 테이블을 일단 수정하고자 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수정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냥 alter 치면 무조건 뭔가를 수정하겠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alter 테이블 명령어는 기존 테이블 구조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SQL 명령어다라는 거죠. alter 테이블의 종류, 뭐 칼럼 추가하는 거, add 칼럼 이런 것도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드롭 칼럼, 뭐 칼럼 지우기, 리네임 칼럼 이건 실제로 SQL을 쓸 적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시험에는 뭐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리네임 칼럼 기능으로 칼럼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칼럼명 변경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DBMS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은 다 칼럼명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modify 칼럼명 수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제약 조건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드롭 제약 조건을 삭제한다든지 기본값을 설정하고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alter 명령으로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네임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테이블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한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딱히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뭐 너무 간단해서. 드롭 테이블은 테이블을 지우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 드롭 테이블은 테이블 삭제하는 명령, 델리트 테이블이 아니에요. 드롭 테이블입니다. 예, 헷갈리지 말아셔야 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얘가 자주 나와요. 얘. 트렁켓 테이블. 이거랑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트렁켓 테이블 하나, 드롭 테이블을 하나, 기능적으로는 똑같아요. 테이블을 지워버리는 거면 둘 다. 드롭 테이블이나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나 기능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만 쓰지 왜 트렁케이트도 만들고 드롭 테이블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트렁켓 테이블은 명령어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를 빠르게 삭제할 때 사용하는 SQL.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 근데 프레임은 있어요. 즉 처음에 만들었던 테이블의 요 칼럼의 구조나 그죠?
요런 테이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만 한 방에 없애버리는 거, 날려버리는 거, 그게 트렁킷입니다. 특히나 트렁킷 테이블은 데이터 삭제 후에 롤백으로 되돌리가 없으므로 굉장히 사용 시 주의해야 하고요. 실제로 트렁킷 테이블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뭐 개발할 때, 뭐 개발 테스트용이나 뭐 이럴 때 모를까. 어지간해서는 트렁킷 테이블을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테이블들은 날리지 않습니다. 트렁킷 테이블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대신에 테이블의 데이터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완전히 초기화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델리트보다 굉장히 빨라요. 사실은 델리트도 굉장히 빠른데 이게 인제 훨씬 빠르다 느리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십억 건, 수백억 건, 혹은 수억 건 이상, 최소한 1-2억 건 이상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딜리트하는 것보다는 트렁켓이 훨씬 더 빠르다는, 그때는 체감이 좀 나죠. 네. 그다음에 트렁킷 테이블 명령어는 자동으로 커밋한다. 오토 커밋이라서 롤백으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가 얘가 잘 나온다 그랬죠. 얘. 드롭 테이블과 트렁킷 테이블의 차이.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드롭 테이블과 트렁킷 테이블의 차이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 여기 이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약 조건 하는 부분하고 여기 이제 드롭 테이블 하는 거, 트렁킷과 차이점 뭐냐면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요거 속도 부분, 그다음에 대량 데이터 삭제에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인제 아까 대량의 뭐 억 건을 넘어가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삭제를 할 적엔 트렁켓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효율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트렁켓 하면 일단 자동 커밋이 되고 롤백이 불가하다는 거. 얘는 트랜잭션 안에서는 롤백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의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걸려 있는 것들은 부모 테이블을 먼저 삭제하지 못하고, 만약에 삭제하면 물론 옵션으로 자동 삭제되는 게 되는 상관없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자식 테이블 먼저 삭제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얘는 그런 제한 없이 그냥 다 삭제가 된다는 거. 요 정도의 차이점, 요 항목들에서의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조와 데이터도 얘는 테이블 구조와 데이터를 모두 제거하는데 트렁킷은 데이터만 삭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테이블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요런 차이점 정도만 4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일단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킷 테이블의 사용법은 간단해요. 트렁킷 테이블하고 테이블명 적어주면 끝입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DCL입니다. DCL 데이터를 제어하는 언어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DCL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권한, DCL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랜트하고 리보크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랜트 명령어와 리보크 명령어인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여러 관리자가 있고요. 그 관리자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제한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스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테이블을 생성하고 유저를 생성하고 알터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근데 시스템 관리자 말고 말 그대로 이제 객체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셀렉트를 한다든지 인서트 한다든지 업데이트, 델리트 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줄 수만 있고,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 DBA를 제외한 DB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나 시스템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셀렉트, 그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고, 델리트 기능 권한조차도 잘 안 줘요. 이 기능들이 객체 권한으로 다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여기도 크리에이트 테이블도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유저, 알터 시스템과 마찬가지지만
이런 각각의 명령들에 대한 것들을 각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기능이 다 있고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여기에 뭐 select 권한밖에 없다. 셀렉트 권한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권한을 서로 다르게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only 그냥 뷰를 보는 거죠. 셀렉트하는. 그래서 셀렉트에서 이 테이블에 있는 값을 조회하는 그런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 특정하게 값을 기록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이 객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명령어별로 권한을 다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한 그랜트와 리보크 이 두 가지 명령어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랜트는 사용자나 역할에게 특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셀렉트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업데이트 권한만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랜트 셀렉트 권한을 줄 거야. 그랜트 셀렉트 한 다음에 누구한테 그 다음에 인서트 권한까지 주는 거네. 인서트 권한을 줄 거야. 이 테이블에 대한 인서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권한을 또 테이블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테이블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EMP 테이블에 뭐 셀렉트 인서트 권한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테이블인 뎁트 테이블에도 셀렉트 인서트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죠? 왜냐? 테이블마다 지정을 하니까. 테이블마다 이 권한을 to 비빅터, 그럼 비빅터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특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스키마, 예를 들자면 뭐 오라클, 우리가 예를 봤던 스컷 스키마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다 줄 거야. 그러면 스키마의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키마의 권한 부여하면 여기 안에 있는 테이블들은 다 권한이 다 한꺼번에 부여받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위드 그랜트 옵션이라는 거는 유저가 받은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위드 그랜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위드 그랜트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는 다 그랜트 옵션 쓰는 거랑 똑같고요. 그 뒤에다가 위드 그랜트 옵션이라고만 적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비빅터라는 사람은 이 비빅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명시해주면 딴 사람에게 권한을 내가 다시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어드민 담당자가 나에게 비빅터에게 특정한 권한을 주고 위드 그랜트 옵션을 주면 비빅터는 A라는 사람에게 혹은 B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한을 줄 수 있어요. 어드민이 비빅터에게 셀렉트 인서트 권한을 줬다면 A, B에게 셀렉트 인서트 권한을 다시 재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일종의 중간 관리자로서 권한을 너도 딴 사람에게 권한 줘도 돼라고 하는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리보크는 권한을 부여했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회수하는 거예요. 권한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보크는 유저나 역할로부터 특정 권한을 회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회수된 사용자는 해당 권한에 따른 작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 형식은 똑같아요. 리보크, 자, 권한을 회수할 거야. 어떤 권한이야? 셀렉트와 인서트 권한을 회수할 건데 EMP 테이블을 사용하는 비빅터 유저의 셀렉트 인서트 권한을 리보크 할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랜트와 리보크 명령어는 항상 쌍으로 붙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롤을 이용한 권한 부여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뭐 클라우드, AWS나 애저 뭐 이런 데서 처음에 이제 권한 부여할 때 굉장히 많이 이 용어가 사용되고 DB에서도
자, 우리가 명령어별로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elect, insert, update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다 줘야 되느냐? A라는 사람에게도 주고 B라는 사람에게도 주고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명령어별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select, insert, update, delete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의 롤로 만드는 롤, 역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역할을 만든 다음에 이 역할을 A와 B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롤 하나만 부여하면 A와 B는 일일이 select, insert, update 권한, 그 기타 권한들을 다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롤만 부여하면 돼요. 롤에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다 여기에 부여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롤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얘를 쓰면 참 좋은 게 뭐냐면 A와 B와 C까지 있다고 칩시다. 이 세 사람에게 부여된 롤이 특정한 롤이 있는데 이 롤에서 내가 델리트 권한만 빼고 싶어요. 델리트 권한만 빼고 싶으면 일일이 A, B, C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델리트 권한을 리보크해서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롤에서 델리트 권한만 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델리트 권한이 A, B, C든 D, E, F, G든 몇백 명이 되더라도 롤에서 빠져버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델리트 권한도 한꺼번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권한 관리가 굉장히 더 쉬워집니다. 권한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롤을 생성을 하고요. 롤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랜트 명령으로 생성된 롤에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롤을 할당하는 순서입니다. 이때도 역시 그랜트 명령을 사용해요. 그랜트로, 그죠? 그랜트로 해서 롤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롤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생성 권한도 크리에이티브 생성 권한도 부여하고 이렇게 생성된 롤을 부여하는 거야. 그랜트 롤 투 비빅터 그러면 이 롤이 비빅터에게 이 롤이 HR 언더바 롤이 비빅터에게 다 부여가 되면 HR 언더바 롤에 들어가 있는 이 권한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개념 이해하셨죠? 요거는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그랜트 리보크 말고 또 하나 나온다면 이 롤이 나올 거야. 아마 여기서는 이 파트에서는. 그다음에 롤 역시도 이렇게 리보크로 회수할 수 있고요. 롤도 드롭 명령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